김영숙 할머니가 이 고급 호텔 주방에 들어오기까지 그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나이 65, 한국에서는 이미 은퇴해도 이상하지 않은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김할머니는 여전히 앞치마를 놓지 못했습니다. 요리를 하지 않는 하루하루는 그녀에게 숨을 참고 사는 것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할머니는 밀라노에서 일하고 있는 옛 지인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밀라노에는 아직도 요리사를 구하는 주방이 있다는 말에 그녀의 마음은 다시 불붙기 시작했습니다. 친구의 소식에 나 자신도 모르게 황급히 밀라노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나이 65, 외국인, 그것도 한국인 여성. 이태리어도 유창하지 않은 그녀를 누가 선뜻 받아주겠습니까? 그녀가 할 수 있었던 건 단 하나. 이력서를 내려놓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라도 다시 주방에 서는 것. 전직 오너 셰프. 김 할머니는 경력을 모두 덮었습니다. 수십 년의 경험 같은 말은 이력서 어디에도 적지 않았습니다. 대신 적힌 한 줄. 설거지와 주방 보조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그렇게 그녀는 이 고급 호텔 주방에 들어오게 됩니다. 정식 셰프가 아닌 그저 설거지 담당 직원으로 아무도 그녀에게 왜 이 나이에 여기까지 왔는지 묻지 않았고 그녀 역시 스스로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시 한번 불이 켜진 주방 안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 김할머니는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선택이 이 주방의 운명을 바꾸는 시작이 될 줄은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설거지는 빠져 있어. 당신 같은 늙은이는 방해만 돼. 밀라노의 한 고급 호텔 주방. 호텔 주방장 베테랑 셰프는 65세 한국인 할머니 김영숙을 노골적으로 모욕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다시 접시를 씻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업신여긴 그 여인이 요리계의 전설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녀의 요리가 이 레스토랑의 운명을 바꾸게 되리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김 할머니가 이 주방에서 일하기 시작한 지도 어느덧 3개월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6시 누구보다 먼저 주방에 도착해 묵묵히 준비를 시작하는 그녀의 모습은 이제 주방의 풍경처럼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설거지, 채소 손질, 바닥 청소. 그녀에게 주어진 일은 결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이봐요, 김할머니, 이 냄비도 깨끗이 씻어둬. 주방장 페블레체가 말했습니다. 40대 후반의 이탈리아인 그는 밀라노에서도 이름난 셰프로 위험 있는 태도와 완벽주의자로 유명했지만 때로는 냉혹하다고 느껴질 만큼 가혹한 면도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할머니는 조용히 대답하며 무거운 냄비를 받아들었습니다. 그 냄비는 페블레체가 아침부터 준비하던 조림 요리의 흔적으로 잔뜩 더러워져 있었습니다. 아,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군. 페블레체는 그렇게 내뱉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견습 셰프 말로가 동료에게 소곤거렸습니다. 저 할머니 요리는 안 하나 봐요. 항상 설거지랑 청소만 하잖아요. 설거지 담당이라던데 아마 이력서에 요리 경력자라고 거짓말로 썼겠지. 한국 사람이니까 김치찌개라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 봐. 여기서 김치찌개 만들 일도 없을 텐데. 두 사람은 킥킥 웃으며 김 할머니를 힐끗 바라보면서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김 할머니는 아무것도 듣지 못한 듯 묵묵히 냄비를 닦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에는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마치 예술작품을 다루는 것처럼 정중하고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에 주목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대부분의 직원들은 휴게실이나 카페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김할머니는 혼자 주방 한켠에서 작은 주먹밥을 꺼내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녀의 손수건에서 반짝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식 부엌 칼이었습니다. 날은 잘 관리되어 있었고 손잡이는 오랜 사용으로 손에 완벽히 길들여진 윤기가 있었습니다. 김할머니는 조용히 칼을 꺼내 정성스럽게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동작 하나하나가 마치 기도를 올리는 듯 신중했습니다. 왜 설거지 담당이 칼을 가지고 있어요? 말로의 말에 김할머니는 놀라 칼을 다시 천에 싸며 말했습니다. 요리사에게 칼은 영혼과 같은 것입니다. 그 목소리에는 지금까지 들은 적 없는 깊은 울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조용하지만 흔들림 없는 신념이 느껴지는 목소리였습니다. 요리사? 말로는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설거지가 요리사라니 웃기네요. 그 순간 김할머니는 눈에 잠깐 깊은 슬픔이 스쳤습니다. 그러나 이내 사라지고 다시 평온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군요. 실례했습니다. 김할머니는 그렇게 말하고 다시 일터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김할머니의 하루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자리에서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일을 묵묵히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주방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오늘 VIP 손님이 오십니다. 페블레츠의 목소리가 주방을 가르며 울렸습니다. 이탈리아의 미식계에서 영향력이 크기로 유명한 레스토랑 평가단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실수는 절대 용납되지 않는다. 오늘은 단 하나의 오차도 없어야 해. 셰프는 숨을 죽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방은 전쟁터처럼 분주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졌습니다. 셰프님, 메인 소스 타버렸습니다. 이제 어떡하죠? 페블레츠는 냄비를 확인한 뒤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그 소스는 오늘 요리의 핵심이었습니다. 다시 만들기엔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만들면 서빙 시간에 절대 못 맞춥니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페블레츠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VIP 테이블에서는 이미 전체 요리가 나가고 있었고 메인 요리가 늦어지는 순간 레스토랑의 평판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방 한켠에서 조용히 설거지를 하던 김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들면서 저 잠시 그 냄비를 봐도 될까요? 순간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당신은 뭘 한다고? 페블레츠는 짜증 섞인 눈빛으로 김할머니를 바라보면서 당신은 설거지나 해. 여기 끼어들 자리가 아니야. 그러나 김할머니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습니다. 불을 조금만 낮추고 미림과 다시마를 아주 소량만 더하면 맛의 균형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주방이 조용해졌습니다. 미림? 다시마? 페블레츠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여긴 한국 식당이 아니야. 그때였습니다. 옆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부주방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셰프님, 시간이 없습니다. 할머니에게 한 번만 맡겨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페블레츠는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분이다. 5분 안에 결과가 없으면 당장 나가시오. 김할머니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손수건에 쌓여 있던 그 칼을 꺼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손놀림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재료를 다루는 손은 흔들림이 없었고 불 앞에서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이 순간을 기다려온 사람처럼 주방의 소음이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그녀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김할머니는 국자를 내려놓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완성됐습니다. 페블레체는 반신반의하며 소스를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지? 탄맛은 사라지고 깊고 부드러운 감칠맛이 살아있었습니다. 이탈리아식 소스였지만 분명 이전보다 훨씬 완성도가 높아져 있었습니다. 아, 맛 대체 누구에게 배운 거지? 페블레체의 질문에 김할머니는 잠시 침묵하다가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오랜 세월 주방에서 배웠습니다. 그날 밤 VIP 테이블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주방에서 김할머니를 부르는 호칭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영숙 씨, 영숙 셰프? 아직 아무도 그녀의 과거를 몰랐습니다. 그녀가 어떤 무대에 섰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았던 존재인지.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이 주방의 중심이 조금씩 그녀에게로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주방의 공기는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김할머니는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는 그녀의 손을 따라 움직였고 누군가는 그녀의 말을 조심스럽게 메모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페블레체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예, 페블레체입니다.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분이요. 그리고 그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김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날 오후 VIP 한 명이 주방을 직접 찾았습니다. 이탈리아 미식계에서 왕의 혀라 불리는 인물, 국제요리 평론가 앙리 루시아나였습니다. 어젯밤 먹은 소스 누가 만들었습니까? 페블레체는 망설이다가 조용히 김할머니를 가리켰습니다. 루시아나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설마 김영숙 셰프? 그 이름이 주방에 울려 퍼지는 순간 모두가 숨을 멈췄습니다. 20년 전 서울과 밀라노를 오가며 미식계의 판도를 바꾸었던 그 셰프, 소스에 혼을 담는 사람. 루시아나는 천천히 김영숙 셰프에게 다가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당신의 요리로 요리를 배웠습니다. 주방은 완전히 침묵에 잠겼습니다. 김할머니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과분한 말씀입니다. 저는 그저 요리를 계속해왔을 뿐입니다. 그제서야 김영숙 셰프의 과거가 하나둘 밝혀졌습니다. 한때 미슐랭 별을 받았던 셰프. 하지만 명성과 경쟁, 끝없는 비교 속에서 요리의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 그래서 그녀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가장 낮은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접시를 닦으며 처음 요리를 좋아했던 마음을 되찾고 싶었습니다. 페블레체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가 던졌던 말들이 하나씩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쓸모없는 사람, 방해만 된다. 그 말들이 부메랑처럼 되돌아왔습니다. 김영숙 셰프? 페블레체는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당신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김할머니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한때는 사람을 요리로 판단했으니까요. 그날 이후 주방의 규칙이 바뀌었습니다. 나이가 아닌 실력으로, 직급이 아닌 태도로. 김할머니는 주방 한가운데에 섰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한 번도 군림하지 않았습니다. 칼을 쥐는 법을 가르쳤고 불 앞에 서는 마음가짐을 전했습니다. 요리는 기술보다 마음입니다. 그 말은 주방 전체에 스며들었습니다. 몇 달 뒤 이 레스토랑은 밀라노에서 가장 주목받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메뉴판 맨 아래 작은 글씨로 이 문장이 적혔습니다. 이 주방의 모든 요리는 한 사람의 겸손에서 시작됩니다. 김할머니는 여전히 아침 6시에 가장 먼저 주방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이제 아무도 그녀를 설거지 담당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 쉽게 사람을 판단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나이로, 겉모습으로, 지금 서 있는 자리로. 하지만 인생의 가치는 어디에 서 있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서 있느냐에 있습니다. 김영숙 셰프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깊은 마음을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마음이 모두의 시선을 바꾸었습니다. 오늘도 그녀는 누구보다 먼저 주방문을 엽니다. 조용히 칼을 들고 처음 요리를 사랑했던 그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